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4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9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정유월 정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정화, 일간이 되겠고요. 정화, 일간이 태어난 을령 6월의 정화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일단 일간, 정화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쉽게 말하면 불이라고 해서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화가 있고요. 또 화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어차피 공부하는 것이니 정화, 병화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볼 것인데 병화는 양화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또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남자와 같고 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 성향 자체가 여자와 같다라고 비유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라고 하는 사람 있죠. 동물하고 대비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양과 음으로 나누게 되면 양은 남자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뭐가 됩니까? 여자 음은 여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되는 남자, 음에 해당이 되는 여자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마치 여성스럽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열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뜨거운 열기, 그죠? 그래서 여름 같은 데는 여름은 날씨 기온이 너무 뜨거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열기가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은 화가 너무 치열한 것이고 겨울은 수가 오히려 반대로 너무 왕한 것이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도 열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병화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열기가 되는데 양화인 병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음화인 정화에 비해서 굉장히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매우 밝은 빛과 같다라고 해서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보다 그렇게 강렬하거나 태양열처럼 그렇게 뜨겁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를 비유할 때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마치 등잔불 같은 거 있죠. 등잔불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호롱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되겠고요. 저는 전기불 같은 것도 불 같은 것도 정화로 볼 수 있다라고 예를 듭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같은 화라 하더라도 병화는 매우 맹렬하고 강렬하고 이러한 화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에는 좀 성질 자체가 음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음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빛이 유연할 수는 없겠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병화가 됐던 정화가 됐던 화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직선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 성격이 그래요. 화일간들은 을목 같은 경우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개수일간, 기토일간, 토일간들은 성격 자체가 좀 부드럽고 유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표현할 때도 좀 완곡하게 아니면 이렇게 돌려서 유연성 있게 표현하는데 화일간들은 성격 자체가 직선적이기 때문에 애둘러 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자기 솔직 담백하게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일간, 정화일간들이 그러한 성격을 가졌다. 좋게 말하면 솔직 담백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조금은 부드럽게 좀 애둘러서 표현할 것을 갖다가 너무 난 너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옷을 샀는데 그걸 아이고 그 옷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 옷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성격이 직선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이제 화일간의 특성인데 이제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 화일간이라 하더라도 조금은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성향도 있지만 일단 화라고 하는 것 자체에 직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병화는 맹렬한 태양과 같고 정화는 좀 부드러운 촛불이라든가 전기불이라든가 아니면 등잔불과 같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그런 불, 그냥 사람이 인위로 만드는 그런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불이라고 하면은 정화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불이라기보다는 좀 인위적인 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부싯돌만 몇 번 튕겼다고 해서 불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연료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등잔불이라든가 촛불 같은 경우에는 초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등잔불도 뭐 아주가루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화에 어떤 연료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도 약할 때는 뭐 인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계속적으로 태울 수 있게,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낼 수 있는 존재라고 봤을 때, 정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기보다는 항상 연료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연료라고 하는 것은 뭐 전기는 뭐예요? 전기불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모닥불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장작 같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정화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인성이고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을목은 뭐야? 쓴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풀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정화의 불꽃을 꺼뜨릴 수 있다. 우리가 여름 같은데 모기불 같은 거 이렇게 피는 경우가 있는데, 모기불은 뭐예요? 마르지 않은 그냥 살아있는 쑥 같은 것을 갖다가 뜯었다가 피우면은 쑥이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잘 타지 않고 연기만 모락모락 나죠. 정화가 쓴목이 많게 되면은 불이 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기만 모락모락 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 되고, 또 아무리 좋은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목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즉 목이 화를 생하지만은 작은 불 위에 많은 장작을 올려놓는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220V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만약에 집에 10만 볼트 이상의 고압 전기가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는 전구라든가 이런 전기 장치들이 다 고장이 나겠죠. 이걸 갖다가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변압기인데, 이것이 바로 뭐다? 경금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화일간이 목이 너무 많아서 목도화식되는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쪼개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라고 해서 벽갑 인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벽갑이라고 하는 것, 벽제는 쪼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끼로 간목을 쪼개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불꽃을 살려준다, 이렇게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인데, 태양처럼 그렇게 강렬한 불은 아니고 아주 부드럽고 음유한, 좀 낭만적인,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맹렬하면서 그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죠?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이런 경우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좋고, 보름달이 떠 있을 때는 좀 어두우면서도 작은 밝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남녀 여러분들 그런 데서 많이 애정 표현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개념과 병화라고 하는 개념, 그런 차원이 있고, 정화는 사시사철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 하나 정도, 특히 4월 5월 같이 정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 하나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묘월 같이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이 목이 왕한 경우에는 경금이 있어서 정화를 벽갑 인정해 줘야지만 정화가 뭐가 되지 않는다? 목다화식이 되지 않는다. 꼭 인묘월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해자월이라든가 신유월 같은 경우에도 목이 많으면 항상 경금은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월이라고 하는 계절, 일단 6월 안에는 백로라고 하는 절기, 그 다음에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 있는데, 신월에서 6월로 바뀔 때는 추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로가 기준이 된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신월에서 6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또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서방에 속하면서 계절은 가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월은 초추가 되는 것이고, 6월은 중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은 모추라고 해서 늦 가을이 된다. 그리고 이 신유술월은 모두 금왕절이 되는데, 특히나
신월과 유월이 금이 가장 왕하죠. 신월은 금이 어떤다?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금이 신유월이 가장 왕한데, 특히나 유월이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화라고 하는 것, 오늘 일간이 어저께 병화였고 오늘은 정화죠. 병자가 똑같습니다. 유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는 6월에 태어나면 여기가 포태법으로 뭐가 되냐, 포태법으로 12운성이라고도 하죠. 포태법으로 여기가 사지가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한 나이로 한 70대 정도, 70세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렸을 때 10대, 20대는 젊은 혈기가 있고요. 3, 40대, 50대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노년으로서 이제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화 자체가 병화도 마찬가지겠지만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면서 병화만큼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6월의 정화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화를 생존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 병화 같은 경우에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가 임수를 치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임수를 치용하기 위해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사 5등에 뿌리를 두어야지만 병화는 임수를 치용한다. 즉 병화는 양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임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언급을 했지만, 오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이기 때문에 임수를 먼저 쓴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약할 때는 임수가 정관이긴 하지만은 항상 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불꽃을 꺼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는 간목은 하나 정도 반드시 있어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 지지로 당연히 뿌리가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죠. 또 예를 들어서 정화가 지지에 인목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사화 오화가 있어서 뿌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는 사시사철 간목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화가 간목을 얻고 또 이렇게 사화 정도의 뿌리를 얻어서 정화일간이 왕해지는 경우에는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임수를 얻어서 이렇게 수보양강 해줄 수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 병화와 달리 정화는 일단 간목을 얻고 지지로 정화가 뿌리를 얻는 그런 조건 하에서 정화일간이 왕해졌다라고 봤을 때 임수를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간목을 얻게 되면 정화는 뭐라고 하냐면 가추가동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다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을도 가능하고 겨울도 가능하다. 원래 정화라고 하는 것이 가을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때 태어난 거죠? 금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정화가 신유월, 특히 신유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는 이건 제다신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절, 겨울에 태어났을 때, 특히 해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화가 어떻게 돼? 수가 왕할 때가 태어났죠. 수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중신경이 되든가 아니면 신약 관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정화가 언제 꺼질지 모른다. 하지만 간목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추운 가을도 금이 많은 가을도 추운 겨울도 정화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정화는 뭐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간목이 사주에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인묘월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다른 계절은 정화는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자, 일간 자체 정화죠. 정화라고 하는 것 음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라고 하는 것은 유금이죠.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은 음이고, 그 다음에 월지는 같이 음이죠. 대 음에 해당이 되는데, 정화 입장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죠? 재성이 된다. 재성인데 대 양대 양은 편재가 되는 것이고, 양대음, 음대양이 되는 것은 이거는 정제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정화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격? 편재격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매우 왕한 반면에 정화는 6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으로 사지가 되죠.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왕상휴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계절 화는 약하고
금은 왕하다. 화 입장에서 재성이 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재다 신약한 사주 내지는 다르게 표현하면 신약재왕한 이런 사주가 된다. 그래서 재다 신약 내지는 신약재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재다 신약 내지는 신약 제왕을 찾게 되면은 좋은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뭐 바람기가 있고요, 뭐 빚을 많이 지게 되고, 또 재다 신약한 사람들이 관성으로 왔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도박빚으로 징역을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제다 신약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다 신약도 등급이 있습니다. 완전히 진짜 말아먹을 제다 신약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운세에서 조금 받쳐주게 되면 그래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제다 신약들이 있는데, 제다 신약들은 원래 좀 인색한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다 신약인 사람들 너무 돈을 밝히지 말고요. 돈을 밝히더라도 좀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인색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가 정화 6월에 태어나서 어저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화가 6월에 태어나도 제다 신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간이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인사오 등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이 오늘도 연지에는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식신인데 병화 입장에서는 상관이지만 정화 일간 입장에서는 얘는 식신이죠. 유금하고 또 똑같이 합을합니다. 유축 회금하게 되면 재성이 더 왕해지게 되니까 제다 신약함이 더 왕해지게 되겠죠.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편제격의 완전한 제다 신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일간을 생존해 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비견겁제가 있어 주어야 되는데, 월간에 이렇게 같은 비견인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화도 마찬가지로 일간과 마찬가지로 지지의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능력이 없는 것이고 얘도 능력이 없는 것이다. 바보 둘이서 모여봤자, 바보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봤자 미적분 풀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지지의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얘네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능력이 아무리 정화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없으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낙동강 오리알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지지의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은 일지의 묘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병인일이었죠. 어저께는 병인 일이었기 때문에 병화가 인에 충분히 뿌리를 두는 것을 제가 나쁘지 않게 표현을 했지만, 오늘은 묘목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지지의 묘목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묘목의 지장간을 보게 되면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묘중에 있는 간목은 쓴다 안 쓴다. 역시 묘중에 있는 간목은 있어도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격을 지용하게 할 때나 아니면 용신으로 쓸 때 간목을 쓰지 않다. 그래서 묘 중에 있는 간목을 쓴다, 이건 안 돼요. 묘 안에는 그냥 오로지 못 쓴다, 을목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을목을 쓴다. 근데 을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을목은 승목과 같다. 마치 목의 뿔 비오는 숲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승목은 정화를 생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화를 꺼뜨릴 수밖에 없다. 단 더 문제인 것은 그나마 얘 한번 써볼까 했더니 묘유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있어도 얘는 크게 일간 정화를 생존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들 이런 걸 뭐 도안의 어떤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인성이 있어서 나를 생존해 줘서 좋게 된다라고 하면 도화가 나한테 용도가 있는 것이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도화이면서 나를 생존해 줄 수 없고 또 묘유충이 되게 되면은 도화이면서 인성인 것이 나한테 도움을 못 주게 되다 보니까 도화의 작용이 좀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도화가 있어서 도화가 충이 된다고 해서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도화가 충해서 안 좋다 그러면 좀 조심하라고 우리가 조언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너 인생이 뭐 남자고 여자고 너 바람 피고 너 이렇게 막 쓸데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돼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도하는 학문이지 겁줘서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생계형 직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 명식 어저께 병인
일에 비해서 정묘일은 썩 좋은 사주 배합,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썩 좋은 사주 배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생시에서 좀 보충을 해줄 수 있으면은 다행이지만, 생시에서 좋은 생시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좀 아이를, 특히 태기일 때 아이를 낳는 것은 조금 뭐 이전 뭐 병일로 땡긴다거나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생시 맨 먼저 경자시가 되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경자시가 되면은 물론 정화일관이 약해 가지고 인성이라든가 특히 간목이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사화라든가 아니면 오화 등을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자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자수는 7살이죠. 6월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 자체가를 더욱 한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도 금이 왕한 계절에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제다신약에 다시 칠사를 생하게 주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떤 사주? 제다신약인 것에 그치지 않고 제살태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임수운이 오거나 개수운이 오게 되면은 그때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 임수운이 오게 되면은 정관이니까 좋지 않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일간이 약해서 관성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관성이라 정관이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겠고요. 신축시도 역시나 정화일간을 생주해 줄 수 있는 그런 생시가 아니고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 정묘시 같은 경우도 미토 가지고는 정화를 생주해 주기 어렵죠. 일단 어, 이렇게는 우리가 좀 좋지 않은 생시를 볼 수가 있어요. 일간을 생주해 줄 수 있는 글자가 아니죠. 자, 이민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이렇게 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묘유충 된다 하더라도 임목 스스로는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인중 간목으로 정화를 생주하고, 그 다음에 정화가 인중병화에 통근할 수 있다. 근데 정화가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자꾸 일간하고 자꾸 탐합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날 태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인성을 얻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얘는 깨진다 하더라도 얘는 살아남아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 라고 하더라도 역시나 얘도 승목이고요. 더 중요한 거, 금왕절에 칠살 투출되어 있죠. 이 칠살은 반드시 정화를 못살게 굴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 묘목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얻어서는 안 되는 생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묘목은 충이 돼서 깨졌다 하더라도 간목 투출되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주고, 진에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죠. 간목이 원래 묘에 뿌리를 둬야 되는 것인데 충이 되게 되면은 간목이 묘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 많이 약해질 수 있죠. 그럼 이런 사주는 어디로 가야 되나?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조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여자로 태어나는 경우, 오늘 태어나는데 여자로 태어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을사시 아니면 병호시가 제일 낫습니다. 을사시 아니면 병호시도 나쁘지 않고요. 을사시도 나쁘지 않은데 조금 당차게 키우려고 하면 병호시가 나은 것이고, 조금은 좀 애기를 좀 부드럽게 키우려고 하면은 을사시가 좀 더 나을 것이다. 선생님, 을목이 투출돼서 좀 승목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목보다는 을목 보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속 좋다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사회 정화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사유축 금극이 되지 않습니까? 사유축 금극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묘유충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사유축 금극까지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냥 사화는 사화 나름대로 쓸 수가 있다. 만약에 사화가 정사가 되고 묘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사유축 금극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계묘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유축 금극이 되고 왕금에 의해서 묘가 좀 상처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아까처럼 이렇게 달리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묘유충으로 보고 사유축 해금까지 되는 것은 보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 여자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을사병호시 중에 병호시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이민시라든가 갑진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신넷이 들어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신넷이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근데 초년에 조금 고생한다는 생각하고 이후로 목화운이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생시에서 목화를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근데 초년에 매우 안 좋죠. 그래서 초년 예를 들어서 을미대운까지 안 좋다라고 하면 이때 한참 머시마로 태어났을 때 한참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이때 마음 정리를 잘 못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한참 공부할 나이에 학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학교 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참 어떻게 보면은 생시를 잡기가 좀 어렵다. 특히 그냥 여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을사병호시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민시 정도, 갑신시 정도가 가장 무난한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